안녕하세요. 홍범기 신영우의 오버 더 라디오 시작합니다. 야오 23회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 정말 23회. 스페셜. 조금 스페셜한. 아니 근데 방송을 잘하다가 왜 전화질이야?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게. 이분들이 정말. 난 정말 집에서 푹 휴가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쉬고 정말 있었는데. 전화세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그 국제 전화하면은 무조건 받는 사람이 돈 내요. 아 진짜? 그럼요. 괜찮네요. 괜찮아. 근데 왜 그렇게 외국 나갈 때 바뀌었지? 연락 한번 해요. 전화 걸어줄게요. 외국 내가 나갈 때 연락 형한테 한번 하면 나간다고 형이... 얘기하면 내가 전화할게.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갈 때 나한테 얘기를 안 했구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지. 야 진짜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전화 올까 봐. 전화 올까 봐. 대박입니다. 네, 대박입니다. 아니 일본은 어디를 그렇게 갔어요? 네? 후쿠오카를 좀 훑고 왔죠. 그거 좀 아니다. 정말 아니지. 후쿠오카 좀 후쿠오카를- 추운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더워요. 오키나와가 더운데 아니에요? 그 아래쪽이거든요. 네. 아 진짜? 후쿠오카 밑에 동네라 더워.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아 정말? 네. 그럼 일본의 그 추운 동네 어디지? 저기 러시아 옆에 있는데. 스키장인데 어디야? 일본. 홋카이도. 아 홋카이도. 홋카이도. 홋카이도를 이렇게 홋카고 왔다 그러면 뭘까? 후쿠오카는 그거는 후쿠 오는 후쿠오카. 곳이고 홋카이도는 혹 가는 홋카이도는- 곳이죠. 아, 그럼요. 그럼 도쿄는요? 도쿄는? 그냥 도쿄죠.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요. 홋카이도는 뭐가 유명해요? 후쿠오카. 미안해요. 후쿠오카는 뭐가 유명해요? 후쿠오카는 그냥 요게워치가 유명하더라고요. 아, 거기가? 유기워치가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아우 갔더니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음. 집안양의 세상이었어. 집안양이 일본을 지배했어. 나 집안양에서 그건데 골든양인데 골든양. 그리고 그 한정판이라. 좀 있으면 새로 나올 음. 코브라. 네? 까먹었다. 그 캐릭터 이름 뭐지? 판다 스네이크. 판다 스네이크가 집안양을 이어서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요게워치에 나오는 네, 캐릭터요? 새로 나오는 캐릭터. 그 성우 누구죠? 우리 전석 친구가 갖고 있어. 누구죠? 가령양이 했던가? 아 진짜? 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전석이 하고 있어. 야, 그 대박 났나요? 응, 대박 난 거. 뭐 일본에서나 대박이지. 우리나라 성우들은 뭐 대박 날 것도 없죠. 그쵸? 위스파가 그래서 나 메카드의 에반이라고. 그래 너 메카드 에바. 메카드가 아무리 대박 나봐. 에바는 나랑 뭔 상관이래? 에바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예죠. 뭐 그럼요. 언제나 우린 명예죠. 성우는 명예직입니다. 모르셨어요? 명예 게더링직. 게더링. 명예 게더링 잡. 아노 게더링 잡. 어머. 어쨌든 그래서 지난 방송에 네. 저희가 잠깐 휴가를 갔다 오면서 네. 그렇게 스페셜하게 꾸며봤고요. 보고 싶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래. 이번 아니래. 아예 아니라는 얘기가 막 귀가 막 간질간질거려. 너 아니라 그랬다 너 진짜 봤어. 너 들었어 너. 자,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그리고 이번에가 24. 24. 네. 아, 정말 박수 한번 치고 가죠. 1 곱하기 2는 2. 순간 긴장했어. 1 곱하기 2는데 2 곱하기 12는 24. 야. 그렇게 해서 아니 정말 우리가 몰랐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24회를 맞았는데 청취자들도 인지를 별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별로 애정이 없는 너무 거더라. 재밌는 거지. 아니 오더라에 별로 애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1주년이면 뭐 케이크도 오고 이래야 되는 건가 그럼? 그거 바란 거야? 설마 그런 거 바란 거야? 설마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또 착한 스태프들이 자작극 펼친다? 그러니까 눈물에 또 케이크를 또 아무튼 그래요. 네. 1년을 꾸준히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 방송을 하다 보니 이제는 관둘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우기자와 기기자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쿠키 지난 1년간 나왔던 쿠키 1년 조금 안 되는 아무튼 1년간 나갔던 쿠키를 꽤 많은 모아서 양이었어요. 들려드렸을 텐데 못 들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섭섭한. 아니 근데 그나마도 본방 못 들은 분들은 못 들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방이 중요하다니까. 심심한 섭섭한 심심해 말씀드리고 그럴 뻔했어요.
심심한 섭섭한 심심해. 나 뭐래. 섭섭한 사과의 말씀.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지난 방송에 나가지 않은 축하 사연들과 오늘은 축하 사연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런 식으로 드리도록 사연들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고민 상담소는 이번 주는 한 주 쉬도록. 여러분의 하겠습니다. 고민 한 달만 쉽시다. 고민들이 없어서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참나. 깊이 음. 이해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 그거 되게 서태지스러워요. 그래요? 이효리 노래인데 왜 서태지스러울까? 그래요? 이효리 노래를 부르는 홍범기에게서 서태지 냄새가 난다? 고민하지 마. 따라하니까 웃긴다. 네. 자, 여러분들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자이언트 티 따라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 같았어요. 자이언트 티? 네. 자이언티. 창피해 진짜. 아니 내가 꼭 그 친구 풀네임을 내가 알아야 하나? 네가 먼저 던지길래. 아니 그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던 그 인간은 그 인간,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럼? 그 가수는 그 가수. 신용우이나 신용우나 뭐 똑같이. 그건 많이 다르지. 아무튼 죄송하고요. 자이언티 죄송하고요. 죄송할 것까지야. 억울하면 더 유명해질 방송용으로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그거 진짜 깊은 나의 심심한 섭섭함을 보내드리면서. 심섭한. 아무튼 노래 좋더라고요. 좋겠다. 좋아요. 음원 깡패. 양화대교. 자, 형 때문이야. 무슨 노래를 해도 양화대교. 무슨 노래를 해도 참 그러네. 자, 다음 우리 축하 사연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색하게? 당연하죠. 축하합니다. 당신의 기쁜 날을 100배 1000배 더 기쁘게 오더라가 당신을 축하합니다. 자, 먼저 아이디가 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쌍지시옷 짜식. 찌스님이 네. 안녕하세요, 번기린 영우님. 7월 13일은 친한 동생인 혜원이의 생일입니다. 관심사와 좋아하는 분야가 같아서 더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오더라를 듣고 있는 혜원이에게 혜원아 생일 축하해 하고 말해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혜원이 듣고 있나? 혜원아 생일 축하한다. 혜원아 생일 축하해. 축하해. 근데 우리 이렇게 멘트 해주세요 하는 거 식상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 하긴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성우한테 뭐 더 이상 우통 까주세요. 좋은 게 뭐 어딨어.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얘기도 나온다 하지 마. 던지지 마. 그거는 전문 성우가 있잖아요. 그거 전문 그래요? 성우. 그거 전문 성우가 그런 있다고 분이 전 계세요? 들었는데. 자, 다음 돔님의 사연입니다. 친구 3명과 언니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뭐야, 한 번에 4명을 야, 1타 4피. 알뜰하다 알뜰해. 안녕하세요 성우님들. 오늘은 제 친구들과 고3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8월 6일은 친언니의 생일입니다. 고3인데도 열심히 덕질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언니의 이름은 진희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과 21일은 2명의 김씨들의 생일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 둘 다 저를 쳐다봐요. 이건 의도적인데 다분히. 또 8월 30일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소씨의 생일. 자꾸만 성으로 불러. 소씨는 우리 옆집 소씨는 외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성적이 마음같이 안 나오는지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글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글로만 쓰기에는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성우님들이 읽어주셨으면 해요. 읽어 주실 거죠? 물음표. 이철환 작가님의 위로라는 책 구절입니다. 피터는 키 큰 나무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몸이 붉은색이 됐어. 무슨 일 있었니? 조금 전에 방울새 여러 마리가 날아와 내 몸에 똥을 잔뜩 싸놓고 갔지 뭐야. 비가 올 때까지는 꼼짝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니 화가 안 나겠니? 그런데 너는 왜 왔니? 마음이 아파서.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조금 전에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를 만났거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를 만나면
그냥 마음이 아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세상 모든 자의 슬픔이니까. 네가 보았다는 아름다운 나비도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나비를 만나면 너처럼 아파할 거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키 큰 나무의 갑작스런 물음에 피터는 잠시 머뭇거렸다. 키 큰 나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피터에게 말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비교야. 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 네가 무엇을 하든 네 모습이 어떻든 너를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마. 네가 아름다운 날개를 갖는다 해도 너는 더 아름다운 날개를 갈망하게 될 거야. 비교는 아래쪽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위쪽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너의 아픈 그늘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장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거야. 나의 아픈 그늘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그게 쉽지 않아.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자신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만약에 달걀 껍데기가 단단한 돌로 만들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린 병아리에게 돌을 부술 수 있는 힘까지 주셨을 테니까. 키 큰 나무는 웃으며 말했다. 키 큰 나무의 말을 듣고 피터는 가만가만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키 큰 나무의 말을 피터는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었다. 굉장히 좋은 작가님이세요. 연탄길 시리즈를 쓰신 작가님이시거든요. 이 구절이 친구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읽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친구 셋 모두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드라 제작자분들이랑 범기님, 영우님도 모두 감사하고 애정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김씨 둘, 자 그리고 친언니, 친언니 이름은 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소씨, 소씨. 네, 그렇게 4명 축하드립니다. 키 큰 나무 목소리로 축하드릴까요? 축하해요. 키 큰 나무가 아니라 이게 아름드리가 굵은 나무인데요. 그래요. 근데 그런데 네. 자, 그 다음 축하 메시지 범기님이 읽어주세요. 근데 이름이 진이님이에요. 언친언니 이름이 아까 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이 설마 아니겠죠? 설마. 네. 자, 다음 사연 박진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 잘하는 영어 과목만큼은 꼭 올 1등급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를 끝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의 3년간의 노력과 바람이 이루어져서 정말 기쁜데 친구들한테 말하기 미안해서 가족들 제외하면 딱히 자랑할 곳이 없더라고요. 자랑만 가득하지만 고등학교의 생활에 꿈을 이뤘다는 걸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축하해요, 진이님. 영혼- 잠깐만. 왜? 굉장히 의심스러워. 고3이야. 응. 고3이라고. 같은 고3인데 이름이 진이야. 응.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모르는 일이죠. 그래요. 그러게. 아무튼 축하하고. 와, 근데 영어 과목 다른 과목에 비해 잘하는 영어 과목. 그럼 영어 어문 쪽에 굉장히 원래 특화되어 있는 재능이 분이- 있으시구나. 그래요. 아무튼 올 A라니, 올 1등급 3년 내내. 대박이다. Congratulations. 이 발음은 정확한 발음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ongratulations.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박박 뜯어주세요. Thank you. 자, 다음 리엔님의 축하 사연입니다. 생일 축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7월 17일은 제 생일입니다. 제헌절이라는 공휴일 파워에 공휴일 파워! 예, 자, 다음에 방학이라는 방학 파워. 방학 형이에요. 힘들어요. 방학 파워. 힘을 내요 방학 파워. 하고 눈치 좀 보지 마. 재미없을 해놓고 한번 슬쩍 눈치를 본다? 웃긴가 안 웃긴가? 재미없을까봐. 자, 공휴일 파워에 방학이라는 파워까지 겹쳐 10대 때는 제대로 생일 축하 받지 못하던 비운의 생일이었고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라는 특권마저 사라진 평범한 날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게는 특별한 날이네요. 그럼요. 사실 나이가 3의 날이라 생일을 챙기는 것도 이제는 귀찮은 나이지만 아무래도 성덕이다 보니 성우님들께 생일 축하 받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팬심인가 봐요. 솔직히 일반인 남친보다 성우님들께 뭐야 가장 먼저 축하받고 싶어요. 성덕 여친 둬서 좀 불쌍하긴 해도 어쩌겠어요. 그것이 그 남자의 운명인 것을. 그것이 너의 운명이야. 어쩌다가 성덕 여친을 두었어. 불쌍한 것. 어쨌든 성우님들께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지혜예요. 지혜씨 생일 축하해요. 지혜씨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성덕이라고 성우님들한테 생일 축하 받고 싶은 게 팬심이라는 게 말이 돼요? 네, 말이 돼요. 성우 생일일 때 성우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하는 게 팬심 아니야? 자기가 생일인데 성우에게 축하를 받고 싶은 게 팬심이 됐어. 어떻게 된 게? 참나. 그것도 팬심이죠. 그래요. 여러 가지로 그건 볼펜 이거는 뭐 다른 샤프펜인가 보지. 어떻게? 네, 생일 축하하고요. 뭐 이제 30대인데 뭐 생일 챙기는 게 귀찮긴. 그래요. 아직 많이 남은 새털 같은 세월 동안 남친과 주변 행복하세요. 가족과 성우들에게 생일 축하 받으면서 행복한 생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씨. 영생하세요. 영생. 오래오래 사세요. 자, 다음은 유키 사이렌? 일까요? 그래요. 유키 사이렌. 맞을까요? 어디 저기 YUKI? 방범회사에 다니시나? SIREM. 방범회사. 저의 취업을 축하해 주세요가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의 취업을 축하해 주세요. 거의 1년여 만의 취업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였더니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두 분이 하시는 라디오 들은 후로 나와서 그런지 잘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취업의 기쁨을 두 분의 목소리로 응원해 주신다면 직장에서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덕분에 취업해놓고선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이 사연이 뽑혔을 때는 일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응원받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1년 만이래. 1년 만. 세상에 얼마나. 유키 사이렌 유키 아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1년 동안. 야, 정말 빛을 장합니다. 발하는구나. 장했어. 아이고 잘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네, 축하드려요. 자, 다음 축하 사연 진짜 많다. 이렇게 축하할 일이 이렇게 많았어요? 와. 표랑님입니다. 성덕 아닌 고3이 성덕 고3을 응원합니다. 아. 전별. 왜 계급을 만들어? 이분은 성덕이 왜 아니신가 봐요. 계층을 나눠? 그런가 봐요. 안녕하세요. 홍봉희 성우님, 신용우 성우님. 몇 번 사연을 보낼까 말까 수십 번 고치다가 시험이 끝난 오늘 올려봅니다. 사실 제가 성덕이 아니어서 오더라를 좀 늦게 접했어요. 제가 프롤로그 들었을 때가 5월이었으니까 많이 늦은 셈이죠. 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이번 시험 기간에도 계속 라디오를 들으면서 수학 공부만 했어요. 뭐냐? 근데 수학 공부를 하냐 들으면서. 되나 그게? 올랐다고? 몰랐어. 수학 성적은 올랐는데 다른 성적은 점점점. 다른 거는 안 들으면서 해서 그렇구나. 그러네. 그럼 우리가 각 과목별로의 녹음을 따로 할까요? 자, 이번 녹음은 수학 시험을 위한 라디오 수학용이에요? 영어 녹음은 영어용이에요? Congratulations 그런 거 하는 거예요? Congratulations. 아까 일본어도 잠깐 하는 아까라니? 아까라니? 참 어이가 없어서. 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라디오를 추천해준 친구에게 기억에 남을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친구의 필명은 레리토인데요. 사실 그 친구한테 레리토 이것도 그분 아니에요. 사실 그 친구한테 시험 보기 전에 4P? 4페이지에 달하는 응원글을 받았거든요. 와. 진짜? 전 또 4포인트로 글 쓰셨다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응원글을 4포인트로 썼다는 줄 알고. 그건 보통 PT라고 쓰죠. PT. 그러니까요? 아닌가? 아니 그 아닌가? P자만 본 거죠? 4포인트. 오 참시네. 그 눈 어리니까 아직 4포인트도 눈에 들어오는구나. 아니죠. 많이 바빴을 텐데 정성 들여 응원글을 써준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는 답장을 써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친구가 오더라 본방을 사서는 성덕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야, 이 사람 된 친구네. 성우님들도 제 친구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자 잠깐만 이제 큰 따옴표 있는 것은 이 성덕 아닌 고3의 말인 건가?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럼 번기님께서 됩니다. 영어니까. Hi, my friend Yezu.
그냥 이거 너무 이상하다. 방학에도 기숙사에서 지내느라 힘들겠다. 너 또한 내가 파이팅이라고 말을 해준다면 해준다고 했어. 하지마! 때려쳐! Hi my friend 예주. 방학에도 기숙사에서 지내느라 힘들겠다. 너 또한 내가 파이팅이라고 말을 해준다고 해서 대학에 붙진 않겠지. 그렇지만 나도 너에게 파이팅이라고 말할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투닥거리기도 하고 같이 놀면서 재미있게 지낸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예주 네가 있어서 고마웠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꼭 원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어. PS 손으로 쓴 편지는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라디오 사연으로 보냈어. 그럼 우리 이분 와, 네 손만 신경 쓰고 우리 이분 관리 안 하냐? 똥꼬냐? 주인님 똥꼬 닭똥집. 예주님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표랑님 네, 성덕 아닌 고3 표랑님도 음. 축하드리고 이젠 뭐 도대체 성덕의 기준이 뭐냐고. 그냥 성우들을 좋아하면은 성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성덕 시험이 1년에 3번 한 분기당 한 번 있죠. 아니 한 분기당 한 번이면 4번이잖아요, 바보야. 네, 그렇죠. 성적 시험 꼭 통과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튼 정말 축하드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머글의 메시지였습니다. 저기 우리 제작팀 여러분, 우리 표랑님과 레리꼬님을 위해서 우리 창고에 쌓여 있는 우리 선물 좀 풀까요? 네. 오. 네, 성우 팬이 대신 새롭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입문용으로 어디 한번 맛좀 네, 바깥에서 제작팀 여러분이 동그라미 크게 그려주셨어요. 네, 표랑님 이메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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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보내주세요. 뭐 아니면 블로그의 비밀글로 네. 주소나 주소나 뭐 개인 신상 인상이랑 휴대폰 번호와 네. 받을 분과 그리고 주소랑 주소 이름 알려주시면 적어주시면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3년을 같이 중3 때부터. 네. 네. 자, 다음 부럽네요. 왕파리넷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고3의 부산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에요. 저에게 9살 차이가 나는 오라버니가 한 분 계신데 5년째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어요. 9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막 살갑지도 않고 뭐랄까 딸 같은 느낌? 진로 고민도 들어주고 연애 고민도 들어주고 요리도 가르쳐주고 착하디 착한 오빠인데 사실 이런 말을 본인 앞에서는 잘 못해요. 게다가 저도 경상도 여자, 오빠도 경상도 남자라서 항상 고맙고 착한 우리 오빠랑 언니가 5주년 연애를 끝으로 내년 초에 결혼해요. 임용고시도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 저랑 같은 수험생이긴 한데 그래도 축하해주세요. 자랑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우리 오빠야. 사랑한디. 맨날 틱틱대도 내는 오빠야가 세상에 제일 좋다. 실감나게 다시 한번 시작. 실감 안 나나. 더 이상 실감나게 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두 분. 매번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네, 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커플의 5주년. 야. 와우. 그리고 결혼. 그렇죠. 모든 커플들은 홀수 년도에 큰 네.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의 어떤 이런 경험상? 예. 경험과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 봤을 때 그러면 헤어지는 결정도 홀수년도에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난 지 1년 그리고 3년, 5년. 요때 큰 분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때 계속 사귈 거냐 헤어질 거냐 결정하고 그리고 특히 5년 이후 넘어가면 커플부터는 7,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어떻게 우정이냐 사랑이냐 의리냐 사랑이냐 뭐 아닙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와 9살 차이래요. 네, 9살. 야, 정말 어버 키웠네요. 9살. 얼마나 귀여울까 동생이. 진짜. 야 그리고 부산. 야, 부산이다. 부산. 사투리 어설프게 쓰다 욕 먹을까 봐. 네. 어떻게 써도 안 똑같으니까. 그렇죠. 뭐. 자 아무튼 정말 왕파리넷님 왕파리 채란 뜻이겠네요. 왕파리넷이란 뜻은. 네. 축하드리고요. 왕파리가 4마리란 뜻일 수도 있죠. 왕파리 4명. 왕파리 4. 왕파리 4. 왕파리 4. 리듬 좋은데? 킹플라이 4. 야 점점 나간다. 그만할게요. 죄송해요. 자 아무튼 오라버니의 결혼 아직 뭐 내년 봄이니까 네. 한창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이 오누이의 끈끈한 이 뭐라고 하죠?
온의는 뭐예요? 정이죠. 정이 사랑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니 이런 거. 가족의 가족의 굉장히 가족의 어.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영생하세요. 네. 자 다음 유나무님입니다. 19번째 제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용우님, 범기님 안녕하세요. 요즘 공부하느라 지친 고3 성덕입니다. 아유 덥지. 힘들겠다. 힘들어요. 여름이 되면 더 공부 안 된다더니 지금이 딱 그래요. 더워서 안 되는 건 아닐 거야. 올해 초에 공부 안 된다고 성우님들께 고민 사연 보낸 뒤에 기껏 마음을 다잡았는데 말이죠. 뭐야? 다시 안 된 거야? 그런데 이번 8월 19일이 제 19번째 생일이에요. 유라야 생일 축하하고 유라 한다는 그 유라. 유라야 생일 축하하고 지치더라도 조금 더 힘내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그건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열심히 해나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 주시면 다시 힘내고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오더라 잘 듣고 있고요. 많은 힘 얻고 있습니다. 성우님들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요. 항상 진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네. 운이란 것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잡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유라 유라 음. 해피 버스데이. to 유라. 네. 자 다음 사연이요. 하진주. 왜 이렇게 망설이면서 읽어? 이거 어제 거도 하진주 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생일이라고 축하를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번기님과 용우님이 진주야 생일 축하해 라고 한 번씩 말해주시면 힘내서 취업 준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야 생일 축하해. 진주 생일 축하해. 어쩌다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받았니? 제대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는 거죠? 그러게요. 막 서프라이즈 막 그런 거? 비명 지르고 막 폭죽 터뜨리고 들썩들썩 해주고 막 이래야 되나? 그런 축하는 저도 받아온 적 없어요. 전 있어요.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어떤 거라고? 모르겠어요. 저도 없나 봐요. 없어요. 네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진수? 취업 준비생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자,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pearl fighting for pearl 핀가? 다음 거 좀 읽자. pearl 자 겨울이님 빰빰 축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용우님 번기님. 성적표도 받았겠다. 스스로 받아낸 첫 성적에 너무 기분이 좋아 사연을 써봐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과제다 시험이다 전부 처음 해보는 거라 멘붕의 연속이었는데 종강을 하고 성적을 받아보니 무려 제가 차석을 했습니다. 빰빠바밤 빰빰빰빰빰빠바밤. 차석. 네. 어디까지 읽었죠? 네. 수석도 아니고 차석이라 자랑하기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첫 성적이 이만큼 해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는데 동갑내기 친척보다 학점이 낮다고 까여서 울컥하는 마음과 첫 성적을 용우님 번기님께 축하받고 싶다는 마음에 사연 하나 살짝 써봅니다.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이네요. 겁내 열심히 도대체 해줬는데 어떤 마음이라는 건지 있었네.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마음인데 축하한다는 말과 혜원아 다음 학기에는 더 잘해서 1등할 수 있을 거야라는 같은 그런 말 좀 같은 그런 것이기 한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편집하기 힘들겠다. 빨리 해줘. 안 하겠지? 빨리 해줘. 네? 응? 그 비슷한 말 빨리 해줘. 혜원아 다음 학기에 더 잘해서 차석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1등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1등이 최고는 아니니까 대학생활 재밌게 해라. 공부가 다가 아니야. 물론 성적표 나오면 뜨억하지. 그런데 대학생활은 재밌게 하는 거야. 또 고민 상담해 주신다. 무슨 대학까지 들어가고 1등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둥바둥해야 돼요. 1등하면 좋죠. 물론 좋죠. 물론 1등을 하고 싶어 하니까 굳이 하기 싫어하면 모를까 뭐. 1등 할 수 있어요, 혜원 씨. 그래요. 네, 다음 학기 1등. 파이팅. 그럼 이 혜원 아까도 혜원 나오지 않았어요? 연결시켜 보겠습니다,만 짜싸님 아닌 걸로. 짜시오님 아닌 걸로. 아니에요? 여기 자기 이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분은 근데 생일이 사연이 아니었잖아요. 동생의 하긴 축하. 세상에 오더라를 듣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일 텐데 그럼. 혜원이란 이름이
두 번 반복 나올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럼.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고르곤졸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용우님 번기님 저는 고2 성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아, 이 사람들 왜 이래? 교육청에서 장학금이 내려오는데 선생님들께서 회의에서 저로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실용음악을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실용. 그래서 지원받은 것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자주 물어보러 가곤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는지 먼저 추천하시다고 해요. 이래서 두렵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음악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도희입니다. 회사할 때 희가 아니구나. 제 이름은 도회입니다. 바로 그렇게 읽어. 그러게. 회사할 때 회예요. 희 아니에요. 미안해요. 도회. 그럼 아니겠어요. 도회? 아, 도혜님. 도희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그죠. 그나마도. 도회. 도혜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학금. 야. 도회님. 실용음악 멋지다. 아우. 굉장히 실용적인 음악을 하는 건가요? 네, 언젠간 TV에서 볼 수 있을 수도. 도혜. 도회.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도 가요제 막 그런 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도회. 장학금. 중부고속도로 가요제 막 그런 데 나오는 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아, 도회. 네.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한테 자꾸 이렇게 두드리고 두드려야죠. 네. 열리죠. 그러니까 알아주고 그럼요.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사람도 물론 의미 있지만 또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궁하면 먼저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것도 화장실 갔을 땐 사는 두드려야 방법이죠. 돼요. 안 그러면 안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건 다른 문제잖아. 급할 땐 두드려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요. 자, 다음은 비유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언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범균님, 영우님. 이 사연 방송이 나간다면 개하게 슬퍼하고 있을 중3 성덕입니다. 제게는 6살 위의 언니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보통 서먹하다고 하는데 저는 언니랑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같이 놀러도 다니고 자기 옷도 입게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도 척척 해결해줍니다. 척척. 저에게는 그 어떤 친구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다시 태어나도 언니를 자매로 만나고 싶을 정도로요. 이야, 진짜? 그런 언니의 생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오.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났겠지만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고 토익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날씨 더운데 녹음하시느라 성우분들, 제작진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더라 덕분에 항상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너 라고 비유리. 보내주셨어요. 아, 비유리님. 언니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야. 놀지 말고 토익 공부해. 아, 야, 축하드립니다. 광복절 생일이구나. 네. 아, 이거 참 이런 어떤 국경일날 생일이 겹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국경하죠. 국경 자기 생일날 태극기가 나를 쫙 위해서 걸려. 온 나라가 태극기를 달아줘. 야, 그건 착각이잖아. 멋지다. 그런 착각은 좋은 착각이죠. 눈치 보지 마. 뭔가 멘트 날리고 계속 눈치 봐. 좋은 착각이죠.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아, 그 정말 좋은 동생인 것 같아요. 다시 네. 태어나도 언니의 의견은 물어봤을까? 다시 태어나면 언니 의견도 중요하잖아. 와, 언니의 언니로 태어나면 되지 뭐. 아, 아무튼 굉장히 보기 좋네요. 네. 사이 좋은 자매 언니의 생일 축하하는 예쁜 여동생의 네. 저기 사연이었습니다. 이효리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축하합니다 코너 마치도록 할까요? 너의 사생활이 궁금해. 너의 마음속이 궁금해. 너의 하루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궁금해. 성우 홍범기와 신용우 함께 우리 얘기를 들려줄게. 귀호강할 준비 됐나요? 들어봐 오버더 라디오. 오버 더 라디오. 재미없는 사연도 완전 재밌게, 그저 그런 사연도 그럴듯하게 당신과 내가 우리가 되는 빨간 통 라디오 마을 사삼 열어볼까요? 자, 라디오 마을 사삼
시작합니다. 네, 먼저 비타민 워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동생의 저녁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번기님 용우님. 제 동생이 8월 25일 드디어 전역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 동생을 군대에 보내놓고 생각해보니 20대 초반에 파릇파릇하게 빛나는 청년들이 2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군대라는 곳에서 보낸다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고 그러네요. 군대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건강하게 무사히 잘 지내준 동생이 기특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제 동생은 일찌감치 학업보다 취업에 집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전역 후 복학이 아니라 다시 취업 시장을 향해 뛰어들게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동생 스스로도 고민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힘든 군대 생활을 마치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다가오는 저녁일을 보면서 어쩌면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동생을 생각하니 누나로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번기님 용우님의 응원 한마디 혹은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시면 동생에게도 꼭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인 동생들을 위해 그리고 제 동생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동생 사랑한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네, 정말 훈훈하네요. 아우 군발이들. 아, 이런 누나, 정말 이런 누나. 나 이런 누나 있었으면 군생활 진짜 열심히 했겠다. 나 이런 누나 정말 갖고 싶었다. 나 누나가 있는데도 이러지 않는다. 비타민 워터님의 동생분, 우리는 이런 누나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 근데 당신은 갖고 있어. 축하해. 축하해요. 정말. 네. 그리고 글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겪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반드시. 그리고 힘들겠지만 남자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우리나라는 군대라는 것 때문에 2년 동안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갇혀 지내잖아요. 사회생활을 못 자기 삶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하고, 물론 그 안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묶여 있으니까. 근데 누가 보면 군대 묶어놓는 줄 알겠네. 묶어놓지 않아요? 신발끈 뭐 묶죠. 아무튼 네. 그래요. 남자로서 아니면 성인으로서 반드시 이 곤충이 이렇게 변태 과정을 겪듯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산고? 산고는 산모들이 겪는 거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아니, 단어가 막 머릿속에서 입안에서 뭐라고요? 인고?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쨌든 통과 의례 같은 그런 건데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응원해주는 누나도 있고 파이팅해서 뭔가 뭐든 행동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술 마시고 고민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행동해라. 그게 첫 번째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라면 조언일까. 그렇습니다. 벌써 뭐 취업 이미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현실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현실감이. 군대도 똘똘하게 잘 제대하시고. 근데 취업을 지금 집중하는 건 사실 전 좀 반대거든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전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게 취업일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취업은 좀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거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자기 첫 직장인데. 그러게요. 물론 보기의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첫 직장이니까 고르지 말고 뭐든 해봐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뭐든 하는 건 좋아요. 일단 행동하는 거에는 찬성이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안정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네. 그렇지. 거죠. 그래요. 어쨌든 저녁 축하드리고 네. 누나가 이렇게 좋은 분이 너무 계시니까 부러워요. 저희의 조언 100마디보다 네. 누나의 비타민 워터. 비타민 워터 한 비타민 통이 워터. 훨씬 더. 비타민 워터 또 자주 보내신 분 아닌가요? 그죠? 그런 거 그죠? 같아요. 우리 아이디가 비타민 워터 조금. 분이 자주 보내시는 분이시죠? 비타민 워터 분님께도 우리 선물 좀 보내드려도 돼요? 지금 숫자 세고 몇 개를 보내야 되나 고민하고. 괜찮아요? 괜찮다고 합니다. 네, 뭐 없으면 우리 신용호 씨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내겠죠 뭐. 그래요. 자, 아무튼 비타민 워터님 동생분 저녁 축하드리면서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네.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자고 까불고 놀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홍복이 씨 지금 어디 바쁘시다고요? 네, 제가 네. 어디다 대고 바쁜 척이야? 좀 바빠서 오늘 라디오 일찍 퇴근하려고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겠어요. 네, 그러게요. 제가 대신 채팅방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다 채팅도 참여 못하면 어쩌려고 막 남은- 난리냐? 남은 시간은 제가 채팅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거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라는 느낌이에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죄가 안 있어 돼. 당신은. 자, 얼른 가세요. 네. 자, 지금 우리 남은 시간은 신용우 네. 씨가 코파지 드디어 말고 그동안 원하던 단독 진행을 그렇게 애써 바라던 단독 진행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한테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내가 단독 진행을 언제 바랬어요?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얘기했잖아. 에너지 다 빠졌다고. 근데 지금 날 혼자 남겨두고 지금 가면서 미안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넘치고 넘쳐서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전 도망가는 거예요. 자, 얼른 가요. 시끄럽고. 빨리. 알았어요. 자, 제- 뛰쳐나가. 제가 나가는 소리까지 완벽하게 이거 리얼입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 저 갑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시끄러. 빨리 가. 자, 갈게요. 자, 여러분 안녕. 전 채팅방에 함께 있어요.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미 늦었지 물론. 괜찮아. 뭐 죽이기야 하겠어? 혼자 하는 녹음인가 봐. 빨리 가. 수고. 자, 여러분. 빨리 닫더라. 우리 녹음하는데. 네, 오롯이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자, 혼자 남게 된 오버 더 라디오. 네, 제가 나머지 사연들 읽어드릴게요. 자, 혼자 하려니까 벌써 목이 아프네요. 자, 다음 사연은 기수121님이 보내주셨어요. 학생들아 미안해 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번기님, 용우님. 간만에 사연을 쓰게 되네요. 최근에 동생 학교에 기말고사 시험 감독으로 가서 겪은 일을 써보고자 합니다. 시험 감독이래 봐야 엄밀히 말하면 부감독으로 가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가셔야 하지만 어머니가 가시는 걸 귀찮아하셔서 제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도 하나요? 네, 동생이 다니는 학교가 저의 모교여서 오랜만에 학창시절 선생님께 인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시험 감독이라는 흔치 않은 역할 꼭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시험 감독을 오는 분들은 학생들의 어머니분들이시라 저를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어머니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벌쭘하기도 했고 심지어 학부모 대기실에 가는 도중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야마 너 교복은 어디다 팔아먹고 캐주얼질이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절 학생으로 오해하신 모양이었죠. 저는 저 시험 부감독으로 온 학생인데요, 대학생이고요 했고 그제서야 그 선생님은 미안하게 됐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1교시 시험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1교시 시험 준비 종이 울리고 저는 담당 교실로 갔습니다. 주 감독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저는 여분의 OMR 답안지 오랜만에 듣네요. OMR 답안지를 가지고 교실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뒤에 서 있으면서 혹시나 부정행위를 하려는 학생이 있는지 감시하고 답안지 마킹을 잘못한 아이에게 새 답안지로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1교시 시험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라 학생들이 매우 예민한 과목이죠. 그래서 저는 뒤에서 돌부처 마냥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총 50분인데 시작 후 30분 정도는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서 있자니 다리도 아프고 심심해 죽을 맛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 감독 선생님이 시험 시간 15분가량 남았습니다. 서술형하고 OMR 답안지 슬슬 작성 시작하세요 하시니 학생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동요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마킹을 잘못했는지 손을 들더군요. 저는 답안지를 바꿔주려고 그 학생에게 가기 위해 발을 내딛는 찰나 찌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시험 시간이라 교실이 엄청 조용해서 소리도 엄청 크게 들렸어요. 이 소리는 제 신발에 끈적한 무언가가 붙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 엄청난 소리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속으로 헐헐 뭐지 하며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 학생에게 가는데 계속 이 소리가 나서 뒤꿈치로만 걸어보고 발의 옆날로만 걸어보고 앞쪽으로만 걸어보고 했지만 이거 무슨 발레하는 거야? 거의 발레 수준인데요 지금 이거? 제 신발에 이 끈적한 무언가가 골고루 묻어있었던 것이죠. 뭐야?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더욱 다급해져서 답안지 교환을 하는 학생이 많은 바람에 저는 계속 쩍쩍 찍찍 쩍쩍 찍찍 찍찍 쩍쩍 하며 교실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보며 웃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이 소리 뭐야 하는 짜증어린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교시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신발 바닥을 미친듯이 닦았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시험을 망친 학생이 있진 않았을까요?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한 날이었습니다. 끝이야? 뭐야 이게 끝이야?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장난해? 아니에요. 기수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새 신발 신으셨어요? 보통 왜 새 신발 신고 특히 비 오는 날, 습기 많은 날 이렇게 복도나 그런 곳에 지나다 보면 뽀각뽀각뽀각뽀각 막 그런 소리 나잖아요. 아마도 그런 소리였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소리 나면 또 조용한 곳에 또 이런 소리 나면 굉장히 민망하죠. 특히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강의실에 늦게 들어갔는데 신발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이 쳐다보는 어떤 그런 일들,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래도 다행히 밑에 뭐가 붙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거는 물로 닦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소리가 더 나고요. 그게 기름기라든가 아니 길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거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땅바닥? 아스팔트?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용하다 보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네. 비슷한 원리로 자전거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소리가 삑 난다거나 차 브레이크를 잡을 때 끽 소리가 난다거나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의의가 있으신 분, 의의란다.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 보내주세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이쯤이면 홍범기가 옆에서 뭐라고 또 신소리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혼자 하려니까 이게 막아 뜨네요. 근데 막아 뜨는 것 같아도 아마 방송 들으면 이상하지 않을걸요? 원래 방송이란 게 그렇거든요. 예, 아무튼 이거 오더라 방송 맞고요. 잠깐 범균이 형이 돈 벌러 갔어요. 녹음하러 가느라고 저 혼자 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누구냐? 이제 취업 좀 하자님, 호로롱님, 토끼님, 쿠마님, 무슨 동물원에서 보냈네요. 쫑파람님, DNWLSO649 자기 비밀번호 아니야 이거? 비밀번호 왜 그런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디 치는 남이 비밀번호 치고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무튼 이분 DNWLSO649 평범님, 비이님 이겠죠? 네, 배님인가? 어떻게 읽어야 돼? 아무튼 캐피탈 B, 캐피탈 E님, 김효원님, 그리고 임신님 외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냐? 여름맞이 공포 사연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요거 사실 시기는 겨울에 왔던 사연이에요. 근데 요거 여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지금까지 꼭꼭 숨겨놓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홍범기 없이 저 혼자 있을 때 이런 무서운 사연을 읽게 됐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익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범기님, 용우님. 저는 출퇴근길 졸음을 오더라로 쫓아내고 있는 7년차 간호사입니다. 얼마 전 밤 근무를 하던 중 이건 꼭 라디오 사연으로 보내야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겪었어요. 조금 무서운, 섬뜩한 그런 경험이라 여름에나 어울릴 법한 사연이지만 여름엔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긴다면 겨울에도 이한치한으로 추위를 이겨보자는 생각으로 사연을 보내지만 우리는 여름에 읽는다. 그날은 유난히도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두 분이라도 진통제나 수면제를 달라고 나오셨을 법도 한데 그날따라 환자분들 모두 숙면을 취하고 계신지 간호사실로 나오는 환자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 12시가 다 되어갈 때쯤 조용하던 병동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입원할 환자가 있거나 다른 병동에서 물품을 빌리는 전화가 대부분이라 발신번호를 확인해 보았는데 응급실도 타 병동도 아닌 모르는 원내 번호였어요. 모르는 번호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받아보면 알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교환이었어요. 제가 만 6년 넘게 일하면서 교환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한 적은 있어도
교환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교환이 대뜸 저희 병동에 격리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병동이 백혈병 병동이라서 면역력이 낮은 환자분들이 모여 계신 역격리 병동이에요. 뭐 역격리도 격리니까 격리실은 있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교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환이 원내 번호 5204에서 전화가 왔는데 격리실인데 기계 소리가 시끄러우니 빨리 꺼달라고 말하시더니 그냥 전화를 끊으셔서요. 5204를 검색해봐도 어딘지 안 나오고 원내 번호가 52로 시작하면 그 병동이 있는 층이라서 여쭤보러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만능 안내센터인 교환이 검색해도 찾을 수 없는 번호라니. 그래도 혹시나 교환이 병실 전화번호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병동에 있는 전화번호부에 저희 병동의 병실 전화번호를 다 찾아보았지만 저희 병동 병실의 전화번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병동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전 넘치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병원 전화번호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병동의 병실 전화번호부터 찾아봤는데요. 옆 병동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5203, 5호실 전화번호가 5205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병원에는 4층과 4호실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도 대한민국의 그 대부분의 병원처럼 4층과 4호실이 없고요. 전화번호의 번호의 연속성으로 보자면 옆 병동의 4호실 전화번호가 5204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4호실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 병동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폐쇄되어 있는 병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열심히 전화번호부를 뒤져봤지만 끝내 5204라는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격리실인데 기계 소리가 시끄럽다던 그 전화는 어디서 걸려온 전화였을까요? 이거 진짜 무섭다. 잠깐만. 오, 기계 소리가 났다고요? 아니 리모델링이니까 막 모델링 공사하는 소리. 정말 무섭네요. 게다가 밤에 야 이거 왜 나 혼자 이런 걸 하게? 오 그러네요. 와, 야 병원이란 곳이 아픈 분들도 많고, 이렇게 슬픔도 많은 그런 곳일 수 있잖아요. 물론 기쁨이 있기도 하고, 희망도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괴담이랄까요?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무섭네요. 5204 5204호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름맞이 공포 사연으로 살짝 시원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채팅방에 있는 홍범기 소리 질러! 홍범기만 소리 질러!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네,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무서우니까. 무서웠어요. 어떡해.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사연 여기까지 같이 나눠봤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병원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나 한편으로도 걱정도 된다. 이분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참. 같이 숙직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나으려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겨울에 온 사연을 이렇게 여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선하네요. 마치 창고 대개방하는 그런 느낌. 오늘 선물도 대개방하고 사연도 옛날에 묵혀뒀던 오랜 사연,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지금 여름이 몇 개월을 기다린 거야. 6개월, 7개월. 아무튼 겨울에 받은 건데 올 뭐 빨리 받아도 1월이나 뭐 그랬을 텐데 7, 8개월을 기다린 묵은지 사연이었습니다. 너의 사생활이 궁금해. 너의 마음속이 궁금해. 너의 하루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궁금해. 성우
오버 더 라디오. 오버 더 라디오 사연은 블로그 메모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형 없을 때 블로그 풀 URL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 이거 뭐죠? 땡땡 클론 세미클론 땡땡 땡땡이라고 해요 우리는. http 땡땡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슬래시 2개 blog.naver.com 다시 아까 그 슬래시 하나 OT 라디오가 블로그고요. 메일은 otradio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 하니까 제 스타일대로 굉장히 가라앉고 침착해지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협찬을 받고 있잖아요. 협찬이랄지 저희 방송이 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정의 여러 가지 상품과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 소개를 저희가 방송 앞뒤로 살짝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 그리고 고품격 성우 매거진 보이스가 저희 방송을 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새로 도와주시게 되신 펀스쿨 뭐 저와도 연관이 물론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성우 시험과 성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죠. 성우학원. 지금 하성룡 EBS 하성룡 성우님께서 원장으로 계시는 학원이고요. 저희가 좋은 재밌는 의도로 목적으로 이 오버 더 라디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오더라 방송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저희 알고 있어요. 네. 그 마음 숨기지 마시고요. 숨기지 마시고 저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오더라 블로거나 메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뜻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살짝 까칠하게 조금 간은 보겠지만 흔쾌히 덥석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게 24회 오늘 1주년 방송인데 마지막으로 저 혼자 하고 있네요. 참 그래요. 방송은 제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채팅방에는 범기영이 함께 어쨌든 함께하는 오버 더 라디오 1주년 24회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더위가 이제 좀 물러가려나요? 8월 말이면 다음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실 때는 그래도 지금보단 조금 시원해진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늦여름 초가을에 불어닥치는 태풍 모두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25회 오버 더 라디오 때 범기영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녹음 잡아야지. 진짜 짜증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버 더 라디오 한방기 신영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자요.